당시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일부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니 장관님. 안 해도 장관님 답변 간단히 합시다.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명령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명령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예. 3년 전 추미애 장관이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을 때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오늘 야당에서 새롭게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위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경과 처리해달라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라면은 그것이 외압 또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맞습니까? 어쨌든 네. 제가 아프지도 않은 자식을 두고 무슨 병가를 운운할 필요가 없겠죠. 의원님께서 이걸 자꾸 언론을 끄집어 와서 자꾸 하시는 것도 수사에 특정 사건에 영향을 미치죠. 저는 자꾸 한 적이 없습니다. 부담을 장관님한테 갖겠다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조차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장관님하고 오늘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지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무슨 대정부 질의나 단골 메뉴였습니다. 인사청문. 새로운 사실. 3년 전에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군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휴가를 연장을 요청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주장은 육군 중장 출신이 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육군의 카투사, 지금 주한미군 지원부대 있죠. 거기에 근무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휴가를 23일을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이 휴가를 2번에 연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연장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복귀 시점이 돼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직 사병이 전화를 걸어서 너 왜 복귀 안 하느냐? 전화하니까 집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복귀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 다른 사람 그 위에 있는 대의가 와서 그 미복귀로 하지 말고 휴가로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얼마 전에 김도보 의원이 이제 그 관련자의 어떤 증언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원식 의원이 새롭게 공개한 게 뭐냐면 당시 군 관계자가 이제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난 1월 달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예. 당시에 군 관계자가 이런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자기가 추미애 당시에 열린 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보좌관인데 지금 아들이 휴가를 지금 더 해야 되니까 그걸 휴가로 좀 처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군 관계자는 이게 지금 병가라든지 이게 있어야 된다. 집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통화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이걸 참고 연수를 했다라고 신원식 의원이 이제 오늘 이제 밝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검찰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신원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뭐 화면 보시면 축구 경기 중에 이런 구체적인 시점도 좀 어느 정도 기억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뉘앙스고. 그 시점과 내용과 당시 관련자들 진술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쉽게 확인되리라 봅니다. 검찰이 조사를 했다면 조사를 밝히고 만약 안 했다면 관련자들 빨리 소환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문 교수님. 네. 아까 추 장관은 화면에서 만났던 것처럼 사실 무근이다. 그런 적 없다. 근데 검찰, 서울 동부지검도 부대 관계자 진술 없었다. 네. 요청했다는. 그러면 이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불러서 이걸 확인하면 되겠네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그러니까 신원식 지금 의원이 주장하신 것처럼 예. 부대에 누군가 전화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신원식 의원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전화를 받은 당사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되겠죠. 정말 전화 받았냐? 당신 예를 들면 축구하다가 전화 받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의 동부지검의 공식 발표는 예. 그런 진술을 한 부대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논란
논란이 된다고 하면 저는 동부지검에서 조사하고 그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 불러서 정말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외압을 통해서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았냐 아니냐 이걸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서 같은 부대 당직병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의감을 들어오더니 우리는 정보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휴가 처리했으니까 그냥 휴가자를 해가지고 올리라고. 여당 당대표니까 이제 지역대에 있는 대의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구나 휴가를. 내가 알기로는 그 당대표가 직접 전화했다. 그 엄마가 당대표는 이제 휴가도 이제 이렇게 해도 이제 그냥 처리되는구나. 그렇게 말들이 있었죠. 보좌관이 전화한 건 말고도 신원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연가가 다 썼으니까 규정상 어려우니까 개인 연가로 철회해달라. 이것도 특혜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걸 확인만 되면 특혜죠. 실제로 이제 병가를 제한까지 다 쓰고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하지 않았더니만은 개인 연가 처리해주라는 거는 아마 다른 사병들이 받지 못했던 건 특혜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신원식 의원 같으면은 예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전역식 하면서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영예롭게 전역하지만은 국가를 위해 죽지 못한 것을 한탄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군인 정신이 투철한 분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요,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조합해보면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결국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 최소 헬리콥터만 아니면은 위에 그 직권 남용입니다. 왜냐면 그게 아니라면은 군부대에서 알아가지고 위관급 장교가 규정에도 없는 그런 어떤 병가를 개인 연가로 연장해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 시나리오라면요, 그 위관급 장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해당 대위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다. 왜냐하면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의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신원식 장군이 생각하기에도 만약에 이게 경우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고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아까 보좌관 내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요.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 연락한 바가 없다라고 이제 동부지검 확인했는데요. 저는 그러면은 진술에서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받았을 만한 사람 또는 주변 사람이 어느 누구도 전화한 것이 없다는 것인지 저는 그걸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보좌관이라 하면 보통 국회 9명의 보좌진 중에서 4급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2명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비서관 있고 그 밑에 비서 있고 그 밑에 인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의원실에서 어느 누구도 전화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당직을 하고 있던 추미애 장관이 당직자가 그런 전화를 한 일이 없는 것인지. 보좌관이 아니라 비서관 그렇죠. 용어로요? 개인적으로 두고 있는 다른 어떤 수행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화한 적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 총괄해서 동부지검은 답을 해야지 의문이 해소되는 것이지 용어에 조금 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군 출신인 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려면 당연히 진단서나 군의 간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군부대 말고도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원식 의원이 휴가 기록 일체를 분석해보니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휴가 논란을 보면서 조선시대 군정 물론의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휴가는 23일 총 나갔는데요. 19일이 병가입니다. 병가를 나가려면 군의관 소견서부터 필요한데 그 서류도 없고 휴가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겁니다. 장관님, 답변 간단히 합시다. 아니, 그 기록이 없다니까요. 영무청 자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지휘관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구두로 승인을 한 그 행위는 뭡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했더라도 서류상에 그런 것들이 안 남겨져 가지고 행정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의미심장한 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꼼꼼히 뜯어볼게요. 장혜철 변호사님. 신원식 의원의 주장은 진단서나 지휘관 명령도 없이 거의 3주 가까이 병가를 갔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병가 기록이 없다. 일단 서류가 안 남겨져 있다는 것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한 사실이죠. 근데 그 점만 놓고 보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해명이 있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어떻게 군의관 의견서와 같은 필수 서류 없이 더구나 국방부 규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서류로 문서로 남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도 정경두 장관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서류 없이 어떻게 병가를 나갈 수 있었을까? 이 불법 여부나 이 책임 소재 여부를 떠나서요. 이게 추미애 장관, 당시 추미애 당 대표의 아들이 아니라
일반 병사였다면, 평범한 부모를 둔 일반 병사였다면 과연 군의관 소견서와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고 병가를 나가는 게 가능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간단한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 따지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또 분노를 하는 것은 만약 내 부모가 이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고, 과거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만약 내 부모가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으면 고등학생이 의학논문 1저자가 될 수 있었을까? 만약 내 부모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표가 아니면 그 흔한 군의관 소견서도 없이 병가를 나가는 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의문에 대해서 대답은 너무나 명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이 행정 절차상의 오류는 있다. 그러니까 행정 처리가 좀 잘못된 건 있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뭐 고의 은폐라든지 추 장관 아들이기 때문에 뒤를 봐주고 뭐 이런 건 아니다라고 정 장관 국방부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필 그 오류가 왜 추장관 아들한테 적용되는 걸까요? 이제 그게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군대에서요, 일단 병가를 휴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군 의료기관에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10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병무청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카투사 중에서 병가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냈다라고 분명히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예. 좀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정경두 국방장 인정하듯이 행정상의 오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군에서 당연히 이런 것 기록들이 10년간 보관돼야 되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추미애 장관 아들만 이 행정적 오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는 군은 답해야 된다 봅니다. 만약 답을 하지 못하면 저는 감사원 감사도 해야 된다 봐요. 아니 군에 이 군인들의 이 기본적인 이 휴가나 병적이나 이런 병가가 이런 식으로 관리된다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 군대에 보내신 이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23일이나 휴가 가는데 우리 아들은 아파도 못 나오고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정경두 장관이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하십시오. 자, 군에 이렇게 보관 안 하는 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짧게 하나 더요. 뭐 근데 정경두 장관도 이제 조만간 물러날 거라서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면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그럼 무단 휴가로는 규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행정상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거니까요. 지금 정경두 장관 이야기가 구두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군에서 그냥 구두로 너 나가 휴가 갔다 와 그럼 다 되는 겁니까? 저는 참 뭐 최진봉 교수님도 지금 군 장교 출신인데 예. 잘 아시겠지만 아니 군에서 장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23일 동안 휴가 보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최진봉 교수님 잠시 기다리십시오.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가요. 네, 그러세요.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다시 불이 붙자 오늘 민주당 30 의원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인병은 군에 가기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서 그 결과 군에 안 갈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안 가도 되지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군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위원회를 새로 만든다 어쩐다 하는다는 얘기는 지나친 정식 공세로밖에 비치지 않습니다. 30 의원의 얘기는 안 가도 될 군대를 갔으니까 칭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뭐 그거는 칭찬할 수 있겠죠. 안 가도 되는 걸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갔다 그거는 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거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야 된다고 봐요. 자꾸 이걸 끌면 끌수록 논란만 더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 말씀 군 장교 출신이고 네. 이거 정말 간단한 수사잖아요. 이거 뭐 얼마나 복잡한 게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정말 뭐 장교 개인이 휴가를 보내더라도 절차를 다 따라서 해야죠.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단정적으로 누구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이 결과가 나와야지 이걸 자꾸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질질 끌게 되면 맞아요. 뭐 추미애 장관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검찰이 빠른 시간에 관련된 사람들 불러 조사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행정적 오류가 있었다면 무슨 오류가 있는지 그게 정말 법에 어긋난 일인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추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이제 야당도 만약에 주장하는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이렇게 질질 끄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빠른 시간 안에 관련자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빨리 내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당에서는 오늘 새롭게 나온 주장, 뭐 진중권 전 교수는 맞다면 뭐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좀 했는데 이준석 의원님, 그러면 아까 최 교수님이나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거죠. 빨리 수사를 제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되는데 야당의 주장은 또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서울 동부지검이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해서 의지를 있는 거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월에 수사가 시작된 건데 이게 아까 최빙 교수님 말한 것처럼 이게 아주 간단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8개월째 지금 사실 우리는 어떤 결과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쪽으로 발령난 인사 중에 진해영 검사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원순 시장 건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향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수사에 관해서도 이분이 어느 단계에 개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동부지검에서 앞으로 이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결과를 내놔야 될 것이다. 이번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형사 1부장이 북부지검을 발령나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 지검장과 굉장히 또 친소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부분 지금 단계에서는 의혹이지만 만약에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아까 최 교수님이 기대한 것처럼 이게 빨리 해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사에 있어가지고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검찰이요. 지금 이 사건이 이날 1월 달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고소로. 8개월째 아무 결론을 내고 있지 못해요. 그 사이에 지금 지검장, 차장검사, 형사부장 다 교체됐습니다. 또 이제 새로 발령이 났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또 새로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부지검에서 윤미향 관련된 정의연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개월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4개월째 넘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결론을 내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검찰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런 사이에 다 바뀌고 지금 서울 동부지검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야당에 질문할 때 소설 쓰시냐 했던 바로 그분이 이제 법무부 차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자꾸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검찰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야당의 새로운 주장, 그러니까 3년 전 추미애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추미애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청자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댓글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추 장관도 보좌관도 전화를 안 했다면 그 대의는 뭘 믿고 휴가 연장처를 했나? 아까 지적하셨던 분들 내용이 나왔네요. 예. 팩트는 휴가 복귀일에 휴가 복귀 안 한 것이다. 어느 부대가 복귀 날 아프다면 병가를 주는가? 예. 신중한 홍남기 부총리 말도 맞고 돈 풀자는 이대명 도지사의 말도 맞다라는 의견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네. 의대 교수님들까지 들고 일어났는데 정부는 왜 자꾸 밀어붙이기만 하는지 의사 파업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생명 볼모로 밥그릇 챙기는 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정부 무릎 꿇게 하겠다고 반면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셨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